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를 먹은 다육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먹은 다육이는 참 멋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단 성장기에 있어서는 약간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왕성한 성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뽀얀 핑크빛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서 참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리고 싶은 다육이는 백봉입니다. 아마 백봉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거는 참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핑크빛으로 물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뿌리 쪽에 아무래도 성장하는 다육이와 다르게 좀 더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딘 면이 있어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아주 강하게 물들지만 이 옆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물을 흡수를 하지 못하고 단풍의 영양분을 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봉은 뭐 무던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 그런 품종이지 싶습니다. 그 옆에 라우린제 형제도 참 화려하게 단풍이 들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물을 주었는데도 색이 빠지지 않는 참 묵은 다육이만의 매력이지 싶습니다. 라우린제 또한 키우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키우기에 참 무던한 품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콜로라타 또한 나이를 먹어서 이 잎 가장자리에서 진한 붉은빛을 보여주고 있지만 생장점 안은 아직까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로라타가 요즘 많이 보이진 않지만 참 매력적인 품종이고 단 성장하는 데서 좀 더딘 면이 있어서 좀 지루한 면이 있지만 오래 키울수록 참 멋진 품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온이 좀 낮은 관계로 온풍기가 지금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품종은 라우린제 군생입니다. 아까 라우린제와는 약간은 다르지만 이 품종 또한 나이를 먹어서 이 가장자리로 해서는 핑크빛 물듬이 아주 강하게 안쪽으로는 그나마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뿌리를 손질을 한게 큰 효과를 본 듯합니다. 라우린제 또한 겨울에도 무던하게 자라는 품종이라서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화시즈 또한 참 오묘한 색감으로 이렇게 눈을 사로잡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 프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는 약간 키우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조량이 어느 정도 드는 곳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진한 보랏빛 느낌의 백분이 위에 살짝 올려져 있는 참 고급스러운 느낌의 다육입니다. 아마 1월 이후로는 아주 진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 텐데요. 아마 계절에 또 반응을 빨리 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구 번식을 자주 이렇게 빠르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구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워낙 뭐 성장이 그렇게 느린 편인 다육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키우는 데 있어서는 재미가 좀 쏠쏠하지 싶습니다. 나나호쿠미니 또한 진한 붉은빛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이를 먹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계절의 반응도 빨리 하지만 물을 주어도 단풍색이 그렇게 빠르게 빠지지 않습니다. 아마 묵은 다육이들의 장점이지 싶습니다. 보통 지금 오늘 소개시켜주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하영종이기 때문에 겨울에 성장을 하지 않지만 영상 5도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수분에 그렇게 뭐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프레이 정도를 뿌려주면 잎이 쭈글거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펴지는 건 아니고요. 물을 살짝 준다 그러면 눈에 보일 정도로 약간 보이지 싶습니다. 후레뉴 또한 계절에 참 빠르게 반응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성장기에 있는 후레뉴 같은 경우는 초록빛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한 2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핑크빛 얼굴을 보여주면서 참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성장이 빠르지는 않지만 무던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좀
빠르고 좀 웃자람이 강한 다육이에 실망하신 분들은 이 후레뉴를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춥스 철화 또한 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진한 붉은빛이 마음에 드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성장이 참 빠른 편에 속합니다. 빠른 편에 속하고 물듬도 아주 진하게 붉은빛으로 물이 들어주기 때문에 키우는 데 있어서 참 즐거움을 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좋아하고 성장도 빠르고, 단 여름에 좀 약간 약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 약한 정도는 아닙니다. 키우기에 있어서 아주 재밌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루엘프입니다. 이 이름을 왜 블루엘프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파란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붉은 레드 엘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레드 엘프처럼 이렇게 가장자리로부터 진한 붉은빛으로 물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잎이 짧아지면서 이 붉어질 때는 정말 아름다운 품종 중에 하나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 같은 경우는 한 2.5년, 한 3년 정도 된 그런 블루엘프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블루엘프 같은 경우는 단풍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겨울 내내 단풍을 볼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먹은 다육이는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단풍색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겨울 내내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이제 성장에 있어서는 약간 더디기 때문에 과도하게 관수를 하면 수분을 다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게 물음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한다 그러면 참 재밌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수연입니다. 수연 참 예쁘죠. 꽃 다육이에 들어가지만 꼭 장미꽃 같은 그런 꽃다발 부케 같죠. 참 예쁜 다육이 중에 하나고, 이 여름만 주의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지만 일조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고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일조량이 6시간 이상 된다 그러면 이 수연만큼은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 같은 경우도 일조량이 부족하면 약간 키우기가 쉽지 않은 품종 중에 하나지만 일조량이 받쳐준다 그러면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매력이 철철 넘치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 또한 빠르기 때문에 그 느린 게 자라는 거에 좀 지루함을 느끼신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은 봄 가을에 하지만 겨울에도 이 영하권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물을 주어도 물에 반응을 하는 참 전천후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성장하지 않는 계절에 물을 주었을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한 3.5주 간격으로 해서 물을 주는데, 일반 다육이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화분이 한 반 정도 적게 주시면서 키운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황성도 참 계절에 빨리 반응하는 품종이죠. 그러나 이제 키우기가 그렇게 수월한 다육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다육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한 붉은빛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은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옆에 누다 또한 참 키워볼수록 멋진 다육이고, 그러나 이제 깍지벌레가 좀 자주 오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오래 키우면 이렇게 잎이 짧아지면서 젤리빛 얼굴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얼굴을 바꿔주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다육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보여주는 이 다육이들이 전체적으로 나이를 먹은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운 얼굴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건데요. 처음 농장에서 가지고 온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한 물듬보다는 약간은 옅은 물듬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 곰마리아 철화 같은 단풍은 드는 것 같은데 초록빛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약간 싱그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성장기에 있는 다육이고, 지금 이 금황성이나
이 누다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물듬이 더 화려하고 그리고 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창기 다육이, 나이가 얼마 먹지 않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얼굴보다는 지금 옆에 있는 러우 철화 같은 이런 색감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니아 분들 사이에는 성장기 다육과 묵은 다육이, 나이 먹은 다육이를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성장하는 모습과 또 이렇게 진한 물둠과 동시에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반반 나눠서 이렇게 즐기기 때문에 다육이를 어느 정도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패턴으로 해서 다육이를 키운다 그러면 1년 내내 재미를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이 되지 싶습니다. 이 브라이언 로즈 같은 경우도 이꼬지 출신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꽤 있는 다육입니다. 이 나이가 있는 다육이라서 이렇게 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월이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육이 하우스 키핑동은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묵은 다육이만큼 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초록빛과 붉은빛이 교차하면서 참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매니아 분들 사이에는 뭐 베란다에서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베란다 풍경도 아주 많이 예뻐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끔은 주위의 전문 하원에 방문해서 어떻게 화려하게 물들어가고 있고 다육이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육이 현재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감상한다 그러면 겨울이 지루하지 않는 그런 계절이 되지 싶습니다. 다육이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무래도 겨울에 가장 화려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추워지지도 않은 계절인데 이렇게 지금 서서히 물들어가는 모습, 완전하게 물든 모습이 아닌데도 이렇게 눈을 사로잡고 있는 거 보면 참 매력 만점의 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두들레아가 참 예뻐지고 있는데요. 성장기에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 키우는 재미를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두들레아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들레아 같은 경우 오히려 이 하영종에 있는 일반 국민이 다육이보다도 더 키우는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겨울에도 이 물을 줘도 이렇게 부담 없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한번 여유가 되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으로 약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두들레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꼭 화이트 그린이만큼은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